여유롭게 갑시다. 여유롭게 갑시다. 여유롭게. 큐. 뭐 좌우지간 제 결론은 그래서 지금도 공동유의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1930년 더 심했죠. 그래서 발트 벤야민이 요 부분을 빼게 됩니다. 자기 논문에서 3판에서 안 넣어요. 넣을 수가 없지. 너무 낭만적이니까.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두 번째 논문 역시도 빠지게 됩니다. 아니 두 번째 논문은 뭔데 뭐 소개도 안 하고 지워버렸네요 준성씨. 두 번째 논문은 뭐죠? 한번 읽어볼까요? 적은 게 아까워서. 가상과 이유의 양극성입니다. 여기서 벤야민 여기서도 읽고 싶은 구절이 있긴 해요.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벤야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미메시스 속에는 예술의 두 측면, 즉 가상과 유의가 두 개의 떡잎처럼 서로 포개어 겹쳐진 채 잠들어 있다. 즉 가상이란 제1기술이 지닌 온갖 마법적인 방법들의 가장 추상화된,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가장 항상적인 도식이며, 유희는 제2기술이 지닌 온갖 실험적인 방법들의 무진장한 저장고이다. 종래의 미학은 이러한 가상의 개념과도 또 유희의 개념과도 인연이 없다. 뭐라고 했죠? 제1기술은 뭔가 마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. 마법적이라는 게 뭐예요? 우리가 전전 강의와 전 강의를 잘 들었다면 요 마법적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.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성의 독점. 망상이죠, 일종의.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예술적이고 좋은 선, 그런 이데아 모든 것들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요 체제 내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어. 요 체제 밖을 벗어나면 지옥이야. 아무것도 만들어줄 수 없을 거야. 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심는 거예요. 그런 망상을 정당화시키는 게 종교입니다. 그럼 종교가 그런 제2 형상을 띠고 마법적인 어떤 아우라를 구현해내는 거죠. 그 얘기를 저번 시간에 길게 했습니다.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제1기술이 이걸 만들어내는 건 이해하기 쉽습니다. 제1기술이 전 근대이기도 했고 전 근대 내에서 이런 게 잘 구현되기도 했으니까요. 근데 제2기술은 뭐라고 했죠? 제2기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. 무진장의 저장고라고 합니다. 온갖 실험과 가능성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공동유희, 잠재성의 축제라고 하는 거죠. 제2기술을 통해서. 근데 제2기술을 통해서 그런 게 벌어졌냐고요. 벌어지지 않았습니다. 벌어지지 않고 실제로 벌어진 건 뭐죠? 오히려 다시 한번 이게 더 만들어졌어요. 이를테면은 예전에는 뭔가 개선식이라든지 물질적인 토양이 많이 없었으니까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소수만 입던 그런 예술작품, 제2 음악 이런 것들이 전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굉장히 물질적 풍족해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럴 때 왕의 얼굴을 여러분 전 근대에는 귀족들만 볼 수 있죠. 어떻게 평민들이 봅니까?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복제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파울폴 힌덴부르크 대통령 초상화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. 굉장한 겁니다. 왕의 초상화가 집집마다 걸려 있어요.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. 전 근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근데 근대는 가능해졌죠. 근데 근대는 그게 가능해졌지만은 벤ja민이 생각했던 이런 해방된 형태가 나타난 게 아니라 퇴행된 형태가 나타났죠. 왜? 왜? 실제로 소유 관계는 일단 변하지 않았죠. 전 근대에는 영주나 왕, 제후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같은 것들이 근대에는 뭘로 바뀌죠? 네, 산업혁명 이후니까 산업기술, 그 기계 장비를 가진 생산 설비를 가진 사람이 이제 권력자겠죠. 그 생산 설비를 프롤테리아가 가졌나요? 아니요, 생산 설비는 부르주아가 가졌습니다. 프롤테리아가 가진 건 뭐죠? 몸뚱아리밖에 없어요. 노동력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부르주아한테 고용돼가지고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산품을 만드는 거죠. 뭐 좌우지간 생산 설비는 부르주아예요. 지배계급에 독점된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정신적 영역이 개발됐나요? 뭐 보통 학교가 도입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 교육이 제공되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공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질적이진 않습니다. 뭐 계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,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만 가르치는 거예요. 정말 제대로 된 고등교육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나 못 받습니다.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인문학과를 폐지시키고 인문학을 잘 안 배우려고 하는 추세죠. 인문학은 여러분 원래 돈이 되지 않아요. 왜?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? 돈이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. 참된 의미가 뭔지, 뭘 해야 되는지. 지금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,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전체는 다 자본주의 위배됩니다. 이거 실천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. 자본주의적으로 이득될 게 없습니다. 오히려 체제 부정자가 될 뿐이지.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고향감, 해야 되는 의미,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거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.
대학에서 안 가르치죠. 인문학과 사라지니까. 대학에서 뭘 가르치죠? 마케팅, 경영, 뭐 공대에서 뭔가 그런 것들, 이과적인 부분들이 비대해지는 겁니다. 계속해서. 그럼 어떻게 될까, 이 사회는?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미래가 밝진 않습니다. 걱정이죠. 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요 구절도 빠지게 돼요. 왜? 실제로 벌어지는 건 유희가 아니니까. 실제로 강화된 건 가상과 또 다른 가상인 거예요. 양극성조차도 아닌 겁니다. 유희라고 하는 거는 참 오래 언제 구현될지 모르겠어요. 이 호모 루덴스는 과연 이 호모 루덴스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과연 올 것인가 의문입니다. 회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맞는데 만만치 않은 거죠. 쉽지 않은 겁니다. 좌우지간 그런 의미에서 벤야민 이것도 빠집니다. 가상과 또 다른 가상. 전 근대의 절대 군주라는 가상이 근대 히틀러라고 하는 파시즘의 가상으로 대체됐을 뿐인 거예요. 가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. 지금 가상이 끝났을까요? 잘도 끝났겠죠.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뭐죠? 정신 분산과 광고 이미지입니다.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여기서 이제 벤야민이 이 구절은 1판인데 2판 적을 때 바로 빠져요. 이 부분은. 왜 빠졌을까요? 빠진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. 일단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이 발전한 결과로서 얼마나 위험한 심리적 긴장들. 이 긴장들은 위기적 단계에 이르면 이상 심리의 성격을 띠게 된다. 이 대중 속에 생겨났다는지 잘 고찰해 본다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도달할 것이다. 즉 바로 이 기술적 진전이 대중의 그러한 이상 심리에 맞선 심리적 예방 접종의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.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특정 영화들이다. 이 영화들에서 사디즘적 환상이나 마조히즘적 망상을 일부러 강조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은 대중 속에서 그런 환상이나 망상이 위험으로까지 치닫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. 뭐라고 말하고 있죠? 발트 벤야민이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심리적 예방 접종이라고 말합니다. 심리적 예방 접종. 왜 심리 예방 접종이죠? 심리적으로 위기 국면이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이상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. 이상 심리. 이상 심리 뭐죠? 뭐 마녀 사냥일 수도 있고 그냥 분노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미래 없는 그냥 쾌락의 탐닉일 수도 있습니다. 뭐 술 중독, 일 중독 이런 중독 현상일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예요.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게 이런 이상 심리가 발현되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예방 접종을 준다는 거예요. 어떤 의미에서? 영화를 생각해 보자고요. 영화에서 재미없는 영화는 잘 안 보죠. 재밌는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상 심리가 나온 영화들을 많이 찍습니다. 사이코패스, 야망에 불타오르는 정치인, 또 뭐 있나요? 너무 돈에 집착하는 뭐 재벌 2, 3세의 기행, 악행 같은 건 대한민국 영화의 다국어 소재죠. 그런 이상 심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? 아,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. 그다음에 또 너무 맹종하거나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키면은 필히 그 공동체가 절멸하고 망하구나. 뭐 그런 것들 학습합니다. 그래서 벤야민이 이걸로 심리적 예방 접종이라고 봤던 거예요. 근데 이 구절은 1편에서 바로 지워져 버립니다. 왜?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히틀러가 발응했으니까. 히틀러가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를 찍습니다. 그 베를린 월드컵 알죠? 아, 베를린 올림픽 알죠? 그 올림픽 나오는 그거를 다 촬영한 거예요. 그 막 독일인의 엄청 긍지나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. 근데 그 이전에도 비슷한 걸 계속 찍어요. 뭐 이를테면 니른베르크 전당대회 그 사열식 이런 것들을 다 찍기도 하고 영상 매체로 자꾸 남기고 그걸 자꾸 뿌립니다. 심리적 예방 접종이 아니라 뭐 굳이 말하자면 심리적 악성 코드를 마구마구 찍어낸 거예요. 근데 그게 먹혀 들었던 겁니다. 예방 접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심리적 악성 코드 사람들 끌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치가 당선되고 히틀러가 당선되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아우슈비츠가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불타올랐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적자마자 빠져요. 거의. 이렇게 안 됐거든. 실제로는. 요 아까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정신 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. 이 정신 분산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식으로 다룹니다. 벤야민이. 왜 정신 분산이 좋은 거냐면은 예전에
예술 작품이 귀할 때, 전 근대 제의적 가치 예술 작품은 굉장히 많이 그걸 가진 사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. 왜? 얼마 없으니까. 실제로 내가 예술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, 딱 봤을 때 집중해서 봐야 되는, 혹은 특정 계급에게만 허락되고 뭔가 세습적으로 특권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신 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. 보여주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.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복제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그런 예술 작품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 예술 작품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소비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휙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. 마치 관광지에서 관광 상품도 휙휙 보면서 지나가는 것처럼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정신 분산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. 집중하기 어려운 거니까. 이게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좋게 보자면 정신이 분산됐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라든지 지배적 가치가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. 왜? 정말 좋고 중요한 거 역시 소비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안 좋은 거라 볼 수 있는 우상이라든지 전체주의 역시도 그냥 대충 소비하고 넘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, 나는 뭐라 해야 되지? 뭐 좌파 우파 별로 관심 없고 축구 볼래 그냥. 아, 축구보다 지루하면은 롤 할래. 게임 할래. 이런 식으로 지나치기 너무 쉬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정신 분산해서 뭔가 이런 유의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내려고 했어요. 근데 실제로 구현된 건 뭐죠? 실제로 구현된 거는 정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회의 어떤 심층, 정말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 사회가 지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, 자료, 사유, 정치인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조합해야 됩니다. 각자의 도상을 만들어야 돼요. 그걸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질적으로 하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위임해버리는 거죠. 왜냐면 이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분산된 정신 외에 어떤 집약적인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대리인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대리인 누구였죠? 1930년대에는 히틀러였죠. 그리고 이 세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옥불로 가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은 1편 적자마자 바로 아웃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요 세 가지를 다 얘기했죠. 다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판이 나왔죠. 제가 저번 기술적 복지 때 6-1, 6-2 얘기했던 그 판본 말입니다. 그 판본에서 아주 짧게 남아요. 뭐 과제 부담을 사람들이 이겨내기 힘들어한다.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이 발행하고 있다. 이걸 막아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짧게 언급됩니다. 근데 그 이전에 적었던 낙관적인 부분들이 다 삭제된 버전이라는 겁니다. 제 3판이라고 하는 건. 네,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습니다.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. 왜? 기술적 복지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 논문 자체가 이렇게 안 적혀져요, 되게. 매체 비평적으로 적혀진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치적이고 막 공산주의 직접 얘기하고 강하게 막수주를 적용시키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. 학계 내에서는. 그래서 뭐 그렇다고 블로그 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뭐 벤야민 공부하시는 분들이 벤야민은 굉장히 매 순간 새로운 기술들, 한 줄짜리 글, 짧은 어떤 비평, 뭔가 초현실주의 기법들 이런 것들을 막 최신 유행하던 기법들 그때그때 적용했는데 이상하게도 벤야민 주의자들은 유튜브 시대인데 그 유튜브 이전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시대였는데 그런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걸 뒤져봐도 뭔가 제대로 된 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좀 옛날 매체였던 책 같은 것만 자꾸 내려고 하고 논문이나. 근데 심지어 그것도 좀 구려요. 내용이 너무 구닥다리라서 급진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것밖에 없는 채로 벤야민 연구가 끝나버리면 너무 슬프니까 한 점 5점을 남기기 위해서 이 영상을 길게 남깁니다. 네. 이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. 건강관리를 잘해서 금요일날 영상 올린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참 좀 불안합니다. 뭐 좌우지간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길었을 텐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총총.